여러분은 원하시는 것을 올해 잘 이루셨나요? 내가 원하는 걸 갖게 된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이 5문장만 한번 말해보세요. 좋은 운과 성공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아무리 마음을 먹고 의욕이 생겼어도 현실에 부딪히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걸 없애고 긍정적인 걸로 채우는 마법 같은 신비한 문장들인데요. 만약 내 인생이 조금 힘들게 느껴지고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통해 모두들 운과 성공이 따르는 인생으로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운이 상승하는 문장을 통해 내 인생의 운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책 속 지혜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괴롭도록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것, 그 갈망의 대상은 바로 예측입니다. 내일 비가 올까?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일 축구는 어느 팀이 이길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며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찾고 불확실한 것을 피합니다.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어디로 갈지, 뭘 입을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싶어 하지요.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세상은 꽤나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삶이라는 게 한판의 거대한 러시안 룰렛과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세상은 이제 수천 년 전만큼 무시무시한 곳은 아닙니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고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지요. 그래야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이성이나 가족관계부터 커리어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어요.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날씬한 몸매를 갖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생에서 힘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예측하는 데서, 그리고 미래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연유합니다. 인생은 모험입니다. 기회로 가득하지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일에서 그만 스스로를 놓아줘 보는 건 어떨까요? 날씨 주가지수 새로 자른 머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순간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보장된 유일한 것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이지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입니다. 말해볼까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여러분이 결혼을 했건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건 바람직하지 않은 느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고갈시키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는 바람직한 상태에서 너무나 멀어졌고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누가 옳고 그른지가 뒤죽박죽이 되어 더 이상 내가 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욕적이고 성공했고 현명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간단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가가 여러분을 규정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거나 미루고 싶은 마음, 특정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언제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지요. 그들은 그냥 초점을 맞추고 덤벼듭니다. 기분이 어떻든 행동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완벽한 기분이 되기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할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절대 갖지 않기로 마음 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날 것입니다. 어쩌면 때때로보다 더 자주일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매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날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할 일을 합니다. 매일 우리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활동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미 우리는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이 최고의 날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행동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동 없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남들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그대로 두는 한 그 생각들은 여러분의 성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아이러니하지만 행동은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되면 생각도 거기에 맞춰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늘 아무 망설임 없이 눈앞의 과제를 공략한다면 다음번에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생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직관적 행동으로 바뀔 테고 결국 여러분은 계속해서 부정적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결여된 것들을 생각하는 대신에 바로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면한 행동에 신경을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의식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나가서 행동해 보세요. 온갖 부정적 사고가 따라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부정적 사고는 결코 더 좋아지지도 쉬워지지도 이해가 가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발전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심지어 실패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미덥지 못할 때도 기억하세요. 전부 다 잊고 그냥 첫 발을 떼보세요.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하고 단언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 내 행동이 나 자신을 규정합니다. 생각할 때조차 실제로는 이기고 있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제로는 승리의 결과라면? 여러분은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씩 차례로 목표를 이뤄왔고 지금까지 줄곧 승승장구해 왔지요. 여러분이 결심한 일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의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을 못 쓰는 부분, 여러분이 졌거나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 생각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계속 목표를 향해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그 목표가 실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말이지요. 이처럼 여러분의 두뇌는 늘 이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관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힘은 여러분의 커리어에도, 몸매에도, 주머니 사정에도, 그 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원이 나오는데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여러분은 언제나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문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정말로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극단적으로 다를 때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및 DNA 연구 과학자로 유명한 브루스 립튼 박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일상에서 우리 일의 95%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지가 작용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여러 생각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생각이 명령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뇌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길로 몰아가지요.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는 길을 말입니다. 수입을 늘릴 수 없을 것 같은가요? 살을 뺄 수 없을 것 같은가요? 혹시 수입이나 체중에 대한 여러분의 무의식적 신념이 행동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심결에 여러분은 나는 경제적으로 이 계급에 속하고 내 몸매는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가장 익숙한 장소에 머물게끔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이기는 영역, 이기는 세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칠게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계획과 전략, 생각이 그 영역의 일부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영역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계를 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당연시하는 것들을 밝혀내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남들, 인생에 대해 내려놓은 결론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결론들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들을 깨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을 벗어난 삶을 경험할 때에만 이 현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게 인생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전혀 새로운 성취의 세상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인생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행동을 통해 그 믿음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듭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시무시할 만큼 정확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쳇바퀴를 돌리는 중인가요? 대체 뭘 증명하려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가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예전만큼 유능하지 않아.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무의식 속에 쿡 박혀 있다면 매번 여러분이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기막히게 증명해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좀 다른 믿음, 좀 더 긍정적 믿음을 증명하려면 여러분이 확고하게 갖고 있는 지금의 그 믿음들이 틀렸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제약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무한한 자유와 성공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 영역에 더 많은 기회와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 발 내딛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세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던져보세요. 자신이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위대함을 끌어내세요. 우리 함께 말을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은 물살을 거슬러야 합니다. 종종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을 목적지로 멀리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이 독특하고 독창적일수록 반대도 더 거세질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틀을 깨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세상만 어지럽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까지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이 꼭 남들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저항이 옵니다.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모두가 여러분의 꿈을 멈추게 하려고 여러분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명백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죠. 불가능한 일인데 시도는 왜 해?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잠을 좀 더 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일하는 것보다는 오늘 출근 직전까지 한 스마트폰이 훨씬 더 재미있었어. 여러분의 긴 여정에서 가끔은 어디쯤 왔는지 길을 잃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일상의 단조로움에 꽉 막힌 나머지 완전한 길을 벗어나 정글 속으로 들어서고 있을지도, 물도 단서도 없이 헤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얼마나 더 도착해야 할까요? 이걸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쪽을 모릅니다. 아니면 잠깐 이쪽인가? 피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여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닐까?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을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단함입니다. 부단함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느낌이 오든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부단함. 남은 것이 부단함밖에 없을 때 나타납니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희망과 성공의 흔적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을 계속 정진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부단함입니다. 때로는 그냥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여러분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여러분을 보며 너는 절대 10억을 벌지 못할 거야 라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네가 45kg 빼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거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이야기에 굴복하는 방법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다 그만두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 네가 틀렸어. 내가 증명할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유일한 질문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여러분도 동의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어느 의견이 진실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잠재력을 펼치지 않을 때뿐입니다. 저밖에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는 놀랍고 마법 같은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함만 가득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현실을 우리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부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키는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해답은 언제나 저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 후에 다음 장애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장애물이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다음 장애물 그 다음 장애물 그리고 또 다음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마일을 더 가야 하는지 걱정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장애물을 회피하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장애물은 운과 성공을 부르는 열쇠이기 때문이지요. 그냥 한 번에 한 걸음을 떼면 됩니다. 길을 막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넘어가거나 돌아갈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계속 다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부단함이란 양팔을 사방으로 휘두르며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단한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이지요. 피가 나고 멍이 들도록 벽에 주먹을 내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망치와 끌을 이용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한 조각 뜯어내다 보면 결국은 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 구멍은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더 커지겠지요. 그리고 어느 틈에 여러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거울을 통과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을 겁니다. 너무 격하게 상처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낙담하고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부단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여러분에게는 부단함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기서 이만 돌아서야 하는 건지 걱정하기보다는 부단하게 밀고 나가세요. 부단함에는 한 방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중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한 번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이어오던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생각할 겁니다. 사업도 건강도 커리어도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던 어느 날인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새로 얻은 직장을 보며 아이들을 지켜보며 새 집을 보며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가야만 합니다. 부단하게 그러니 이 말을 따라하세요.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누구나 살면서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을 느끼는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되었거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냈거나 자동차가 부서졌거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지요. 원래 불운은 한꺼번에 온다고 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겪는 부정적 경험이 그 하나로 그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부정적 경험은 전염됩니다. 마치 독성물질처럼 우리 삶의 모든 면면에 스며들지요. 마치 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문제가 스며들어 큰 그림을 망쳐놓는 것 같아요. 책상에 쏟아버린 커피처럼 작은 문제는 금세 확산돼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색의 액체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전화기, 영수증 더미가 있는 쪽으로 가차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이 참사를 부정해 보기라도 할 것처럼 냅킨을 들고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절망적으로 눌러보지만 그럴수록 책상 위는 더 엉망이 될 뿐이지요. 그 작은 골칫거리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영역 때문에 생긴 감정을 렌즈로 삼아 모든 것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네. 나는 이번 일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다들 너무 비열해.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이런 느낌은 현실 자체를 반영한 게 아닙니다. 그 느낌은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지요. 대처하려면 우리는 내가 겪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낙천적이고 근거 있는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단어는 나는 할 수 있어입니다. 재앙이 닥치면 분별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여전히 너무 생생하고 아프며 감정을 자극해 우리 안의 좋은 면들을 잠식할 수 있어요. 그처럼 비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세요. 많이 물러서세요. 그보다 더 물러서세요. 훨씬 더 뒤로 가고 계속 가세요. 그런 다음 거기서
여러분 삶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결국에는 극복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중 많은 기억이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아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똑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더 좋은 직장은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이렇게 창피한 일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잊었고, 찾아냈고, 견뎌냈어요. 여러분은 성장했고, 다시 시작했지요. 지금 돌아보면 어떤 일은 그냥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은 때로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들어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고 쉽게 여러분 인생을 떠날 것입니다. 어쩌면 돈을 잃을 테고, 물건이 망가질 테고,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챔피언처럼 거기 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두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라는 긴 영화에서 지나가는 한 장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지요. 조금만 초점을 뒤로 물려보세요. 초점을 많이 뒤로 물려서 큰 그림을 보세요. 이건 바로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제시되는 방식이 바뀝니다. 마음은 자연히 우리에게 장난질을 치곤 합니다.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베베꼬고 왜곡시켜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과 감정과 오해에 휘둘리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속도를 낮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요.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늘 즐겁지도 않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호도하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잘 해내왔지요.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은 해결할 것입니다. 그때도 해냈고 이번에도 해낼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인생책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 책을 알게 된 모두가 책을 읽고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나누며 살아가면 나의 내면이 그렇게 차츰차츰 바뀌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우리가 원하는 풍요, 부,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지요. 저도 항상 내면 잠재의식을 좋게 바꾸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주의하고 마법 같은 이 5문장들을 활용하여 생활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풍요와 부가 뒤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꼭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